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오늘은 리서치 센터의 박연주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식사, 제가 대충 예상은 되는데 어떤 거 준비해주셨나요? 결국에 실적 발표하고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예상했던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당일날 좀 큰 폭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적 자체는 예상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거의 이제 주된 이유가 판매량이 3, 4분기에 증가를 하면서 이제 원가가 떨어져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3분기에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생산량이 2분기보다 오히려 살짝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의 개선 폭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 됐고 가격을 이제 인하하는 걸 일단 멈췄는데 앞으로 또 혹시 인하할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앨런 머스크가 약간 보수적인 톤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 상황에 달려 있다. 뭐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도 또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그 전에 주가가 좀 선반영되면서 미리 좀 많이 오르기도 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2Q에서 3Q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사실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향후로 보면 오히려 이제 이연된 정도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 가격 인하는 분명히 뭐 마진 상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것도 좀 동전의 양면처럼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 내에서는 가장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고 단일 품목으로는 거의 뭐 BYD를 좀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경쟁사들 입장에서 시장에서의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또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하면 누가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치킨 게임이잖아요. 네, 꼭 테슬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시황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견조했었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실적이 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그만큼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게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수요가 또 둔화될 수가 있고 또 경기도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점점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코멘트들을 하는 것이 향후에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그건 사실 테슬라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지난 2, 3년간은 자동차가 너무 쇼티지여가지고 너무 실적들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유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얼마나 빠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좀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원가를 낮춰갈 수 있는 룸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방어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피크아웃이라는 걸 사실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G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비용 아낀다 이런 얘기에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마 투자자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딱 꼽아보면 테슬라는 다른 경쟁업체랑 비교했을 때 마진을 좀 내주면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전략인 건데 이 제조 경쟁력인 차이잖아요. 여기서 경쟁업체들이랑 좀 어느 정도 격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사실 전기차 부문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제조 경쟁력이라는 거는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갖추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효율성은 당연히 테슬라가 여전히 지금도 더 효율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야지 연구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대당으로 나눠지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이 되는데 사실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우리는 몇십만 대, 몇백만 대 팔겠다라고 했지만 상당수가 그 타겟에
이제 도달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마진을 희생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막상 또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를 조달하는 문제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계속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의 규모의 경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대표적인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폭스바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사실 내연기관차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사실 믹스상에서도 내연기관을 많이 팔아야 또 긍정적인 상황일 텐데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리한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에도 돈을 써야 되고 전기차의 개선에도 돈을 써야 되고 하는 내연기관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지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나마 사실 이런 쇼티지 현상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환경도 만약에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폭스바겐이 이번에 샤오펑 지분을 이제 인수한 것도 사실 폭스바겐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지난 한 3, 4년간 이미 뭐 발표도 하고 돈도 막 수십조를 투자를 하고 조직을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계속 잘 안 되면서 만들기로 했던 신차가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자동차 회사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신차 출시가 연기되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 뭐 샤오펑이나 니오 같이 좀 소프트웨어 잘하는 회사들한테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거고, 이번에 그 액션을 봤을 때는, 이번에 드디어 샤오펑의 지분 산 걸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자체 개발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자동차의 제조 경쟁력, 원가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격차는 사실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멕시코 공장이 가동이 돼버리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좀 갖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제 샤오펑 중국 업체랑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상황들이 나온 건데, 모든 분들이 기대하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더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OTA, 그러니까 오버데이 업데이트 하는 거. 벌써 2년, 3년 전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곧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고.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갭이 이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까지 안 가더라도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웠던 것이고, 돈을 뭐 수십조를 투자를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뭐 대표이사도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이거 라이센싱을 할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이제 테슬라는 이제 라이센싱을 하겠다고 본인의 의지는 밝혔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메이저 자동차와 이야기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회사들은 이게 워낙에 돈이 되는 시장일 거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GM도 크루즈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고, 뭐 구글이 이제 웨이모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이 돼야 되고, 이 결국은 이제 AI 기술력이 핵심인 것인데, 그 AI 기술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많은 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연산력이 좋은 인프라로 학습을 시키느냐가 사실 핵심이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지금 뭐 매일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학습 인프라도 요즘에 뭐 AI가 워낙에 이제 핫하다 보니까 GPU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GPU가 쇼티지인 상황인데,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도조로 이제 나왔고, 그걸 가지고 그 도조 자체가 이제 모듈러 방식이라 가지고 스케일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 뭐 말 정도가 되면은 뭐 100 엑사플롭 정도가 되는 이제 연산량을 갖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자율주행 회사가 그만큼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정도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걸로 학습 인프라를 만들고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갭이 점점 벌어지니까 메이저 OEM 입장에서 자체 개발이라든지 혹은 어떤 독립회사와의 협력 이런 방향에서 이제 테슬라와 라이센싱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마치 아까 폭스바겐이 샤오펑의 지분 사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실 뭐 메이저 OEM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모비라이 주가가 그래서 좀 많이 아다스 네, 시스템을 이제 사실 공급하는 그쵸. 업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꽤나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OEM 입장이라고 봤을 때 네. 이걸 내주고 나면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에 대한 네. 고민. 뭐 일단은 기회를 또 찾아야 되니까요. 일단 살아남아야 뭐 차후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장을 스마트폰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던 걸 폐기를 하고 구글과 빨리 손을 잡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마켓 셰어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OEM들의 전략이 이제 앞으로 한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전략적인 판단을 이제 해야 될 거고, 그 판단은 테슬라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저희가 이제 충전 인프라 상황에서 보듯이 충전도 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연합 방식이 있었지만 협업을 하게 되는 것처럼 테슬라 방식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사실 비슷한 그림으로 향후 한 1, 2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얘기도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로보틱스 쪽. 물론 이거는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도 언급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사실 업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저희 잠재력이 엄청 큰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좀 있었나요? 이번에 사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AI라고 하는 이제 자체적인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 대형 언어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기업 가치의 로보틱스 부문은 거의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올해 내년에 뭔가 테슬라가 또 AI 데이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는 로보틱스 얘기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이 대형 언어 모델이 로봇과 결합이 됐을 때 그 인지 판단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로봇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오픈 AI도 로봇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대형 이제 AI 업체들이 로봇 쪽에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이 갖고 있던 프로그램에 LLM이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결합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로봇은 굉장히 이제 정형적인 명령만, 딱 정해진 명령만 할 수가 있었는데 LLM은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어떤 상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왜 이상한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LLM을 로봇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 훨씬 더 정교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그 PALM이라는 그 챗GPT와 유사한 그 모델에다가 이제 로보틱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서랍을 열어서 거기서 뭘 찾아갖고 막 그런 이제 동영상들을 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로봇이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거의 이제 다 그냥 구현을 직접 했었어야죠. 코딩을 해서 이걸 열고 꺼내고 이걸 다 이제 구현을 해놨어야지만 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일단 뭐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제 LLM과 결합을 시켰더니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실제로 테슬라도 뭐 여러 영상들에서 상당히 정교한 손작업들을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뭐 1, 2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약간 하드웨어 비용들, 특히 액추에이터 비용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물량을 증가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원가를 낮추는 이런 작업들을 할 거라서 지금은 이제 주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봤을 때 되게 잠재력이 많은 부분이 저는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가 탈도 많지만 볼거리도 정말 많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좀 시차가 항상 존재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그게 실현될 때까지 시차는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차는 있었지만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것 또한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테슬라가 이야기한 이 로보틱스 쪽도 계속 저희가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주가가 사실 그래도 반영은 많이 됐잖아요. 뭐 하루 조정을 크게 받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가장 핫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또 보여줬던 기업이다 보니 주가이다 보니까 뭐 이 하반기에 가서 뭐 리스크와 아니면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입니까? 네, 경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잠깐 멈춘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사실 뭐 자동차가 갑자기 공급 과잉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네. 뭐 경기가 나빠지면서 예를 들어 4분기로 가면서 이제 좀 더 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뭐 다시 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야 될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둬야 되는 상황이고 다들 사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뭐 경기에 대한 전망인 거니까요. 단기적인 구간, 뭐 한두 분기 정도의 구간, 이걸 지나고 났을 때는 뭐 자율주행이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이나 또 뭐 AI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뭐 갭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출렁임이 뭐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자동차 판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재고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러면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뭐 한두 분기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도 좀 염두에는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거는 뭐 1년을 봤을 때는 뭐 잠시 지나가는 어떤 어려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경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 테슬라 본연의 문제면 그쵸. 그냥 네. 니네가 차를 못 만들어서 혹은 니네가 서비스를 잘 못해서 너네만 재고가 쌓여 이러면 이제 그쵸, 나만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정말 달리 볼 필요가 있겠지만 경기 전반적인 문제, 물론 주가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네, 전반적인 네. 업체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가장 경쟁력을 있는 업체가 원래 불황이 기회의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사실은.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마진을 내려도 회사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봤을 때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핵심적인 경쟁력, 뭐 AI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경쟁사가 사실 따라오기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 바닥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사가 이제 뭐 어떤 망할 리스크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자금도 충분히 있고 네. 뭐 그런 경쟁력들이 이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하반기에 어떤 포인트로 이제 테슬라를 좀 지켜보면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적인 측면은 저희가 얘기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뭐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지. 네네. 이게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갈 네. 거야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식사는 좀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을까요?